오늘은 마케팅을 할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마케팅을 하려는데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거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 채널들 중에서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에 대해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대표님께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케팅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을 할 때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나요? 세 번째로는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사용해야 되나요? 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마케팅이 무엇인가요? 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케팅을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를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려면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은 나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니즈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객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체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한 비교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업체를 선정했다면 여기에서 정말 서비스를 잘 해줄까? 여길 믿어도 될까? 이런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 불안을 잘 해결해 주었다면 불안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것을 불안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과 4번 사이에서 대표님께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이 단계에서 판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어떤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문의를 받은 다음에 그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여기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잘 되었다면 고객은 여기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이것을 구매 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편의상 서비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를 도입 적용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 부분이 약간 불만족스러운데 난 이거 많이 불만족스러워. 나는 문제를 겪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1번 단계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약간 불만족스러운데 이것을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은 6단계를 거쳐서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고객이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케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은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드는 과정인데, 즉 심리를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고객을 응대하실 때도 고객이 뭔가 내 상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니즈 인식 단계가 잘 안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내 업체랑 다른 경쟁 업체랑 여러 개를 그냥 비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 이 선택한 비교 평가 단계를 좀 더 보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대표님을 믿지 못하고 많이 불안해 보인다면 여기 불안 해결 단계가 잘 진행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고객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번과 4번 사이에서 고객의 문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3번까지는 마케팅, 4번부터는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에 대한 출처는 당신의 세일즈에 스핀을 걸어라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출처 또한 오른쪽 아래에 전부 다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작성하려면 우선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님의 상품을 분석해야 됩니다. 즉, 대표님께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 작업의 가능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마케팅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대표님의 마케팅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해주는 일일 뿐이고, 실제 효과는 고객들을 가게로 오게 만드는 것, 혹은 문의를 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이 마케팅의 효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고객에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고객이 대표님의 매장에 방문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고객이 대표님께 문의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만 고객이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표님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핵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고객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작업 가능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표님께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10명, 20명의 고객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작업 가능량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작업만 가능하다면,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여러 명이 대표님께 문의를 하는 것보다는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표님께 문의를 하는 것이 대표님께서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표님의 작업 가능량을 기준으로 고객을 이 정도만 오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작업 가능량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고객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작업 가능량을 측정했다면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내용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표님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케팅에 가까우실 텐데,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안내드린 이유는, 대표님께서 이 첫 번째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를 바로 하게 되면은 대표님께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이 대표님께 문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여기 맡기면 이런 거 되겠지 하고 그냥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고객과 대표님 모두 힘들어지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표님께서는 고객을 가격을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돈을 별로 못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내용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이 대표님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내용을 준비했다면, 이제 그 내용을 마케팅 채널에 맞춰 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케팅 채널은 대표님과 고객이 만나는 플랫폼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문자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마케팅 채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블로그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여기 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글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이미지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 채널에 맞춰 내용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지, 유튜브를 운영해야 될지,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에 대한 내용을 여기 목차 3번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 내용을 보게 되시면 대표님께 어떠한 마케팅 채널이 적합한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안내드리고 우선은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을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수 있어서 핵심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면 상품의 강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화장품과 같이 비주얼이 중요한 상품이라면 사진과 동영상을 지원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상품에 따라서 마케팅 채널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다음 목차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내용을 준비한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드린다 했는데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즉,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안내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선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져야지만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고객에게 대표님의 상품을 아무리 홍보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 안내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만들려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현재 언급한 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매장으로 오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문의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즉 이것이 마케팅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매장에 고객이 오게 만들어야 되거나 문의를 받아야 된다면 저희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표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검색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표님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가게 홍보하는 법, 가게 마케팅하는 법,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법, 이렇게 대표님의 서비스와 약간 거리가 있는 주제를 검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도록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골 고객을 경쟁 업체에 전부 다 뺏길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매장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고객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대표님의 글을 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잘 진행되었다면 여기 두 번째까지 해결되게 됩니다. 즉, 대표님께서 작성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글을 보고서 나는 문제를 겪고 있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니즈인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떤 걸 이용해야 되지라는 선택한 비교 평가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과연 서비스를 잘 해줄까? 여기가 정말 실력이 있을까? 여길 믿어도 될까? 이렇게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고객을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대화를 통해서 대표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고객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과 대화를 하려면 고객이 먼저 문의를 해야 되는데 고객이 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혜택을 추가하게 됩니다. 즉, 대표님께서 의자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문의를 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혜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대표님께 문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문의를 하지 않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였을 때 문의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추가할 수 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문의를 하시면 소량을 무료로 드립니다. 어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하시면 현재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어떤 1대1 서비스라면 문제의 일부를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지식 상품이라면 일부 내용을 무료로 공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고객이 대표님께 문의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고단가 상품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5,000원짜리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고객에게 문의를 받는 과정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가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의 문의를 우선 받은 다음에 그 고객을 설득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떠한 흐름으로 글을 작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고객이 대표님께 문의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윗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려면 대표님께서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에 대한 글을 써서 고객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대표님의 글을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그냥 상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쟁사에서는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경쟁사가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전부 다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들어가야 되는 내용, 즉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때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잠시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님 상품의 가격과 협업 기간에 따라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정도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1,000만원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6개월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어떤 프로젝트 같은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고객이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설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대표님께서 5,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즉 어떤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만 설득을 해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의 가격과 협업을 해야 되는 기간에 따라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고가의 상품이나 협업 기간이 긴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깊이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즉, 고객이 구매를 정당화할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대표님께서 진짜 실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글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면 고객이 설득이 될까? 이것을 기준으로 대표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첫 번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두 번째는 고객의 관심도에 따라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정도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대표님께서 조금만 설득을 해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 있는 고객이라면 대표님께서 설득을 많이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상품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고객이라면 대표님께서 설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관심도에 따라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정도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있는 고객과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 있는 고객, 그 다음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마케팅 채널에 대해 안내를 드릴 때도 여기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 있는 고객,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을 전부 다 나누어서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안내 드렸고,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용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전 단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내하고 고객이 대표님께 문의하도록 만들었더라도 경쟁사가 모두 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표님의 서비스는 별로 장점이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결국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안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가치라는 것은 드림 아웃컴의 꿈의 결과입니다. 꿈의 결과 곱하기 달성 가능성 나누기 시간 지연 곱하기 노력과 희생입니다. 즉, 윗부분이 높고 아랫부분이 낮을수록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즉, 대표님의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드림 아웃컴, 즉 꿈의 결과부터 보면은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결과를 달성해 주실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이걸 보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꿈의 결과였고, 두 번째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무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저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고객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작업 내역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후기 혹은 보증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저희 서비스에 불만족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고객님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보증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이어서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으로 낮아져야 좋은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고객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아무래도 서비스를 결제한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고객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줄여주실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3일 만에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과 보고서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간 지연이었고 그 다음 노력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된다면 그 양식을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는 이러한 양식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는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겪어야 될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즉, 대표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셨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략을 보완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의 결과 달성 가능성은 높아져야 좋은 것이고 이 시간 지연과 노력과 희생은 낮아져야 좋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내용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여기까지 안내드렸고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나요?까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마케팅 채널을 사용해야 되나요?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케팅 채널이란 회사와 고객이 만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즉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메일 마케팅, 문자 마케팅 등 회사와 고객이 만나는 플랫폼을 마케팅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채널에 대한 선택은 대표님의 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도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때와 관심이 조금 있는 고객, 그리고 관심이 없는 고객에게 접근할 때는 전부 다 다른 마케팅 채널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객들일 것입니다. 즉, 대표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부터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입니다. 네, 이분들의 특징은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상품 이름 더하기 후기, 이렇게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의 상품 이름을 검색하였을 때 고객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서비스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직접 글을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대표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어떤 걸 검색해야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대표님께서 대표님 상품 이름을 키워드로 하여 글을 작성해 두었다면 고객이 상품 이름을 검색하였을 때 대표님의 블로그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는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대표님께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색 결과는 여기에 검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또한 어떤 걸 검색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고객이 유튜브에서 상품 이름을 검색하였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상을 몇 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키워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어떤 걸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 광고나 스폰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화면을 보면은 여기 네이버의 마케팅 업체라고 검색을 하였을 때 파워링크 광고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표님의 상품을 검색하였을 때 바로 대표님의 사업체가 나타나도록 하여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대표님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네, 구글 또한 이러한 키워드 광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글을 보면은 이렇게 구글의 마케팅 업체를 검색하였을 때 스폰서 광고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글의 키워드 광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추천 채널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즉 블로그, 유튜브 키워드 광고를 추천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은 대표님의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시를 위해서 상품 이름 더하기 후기에 대해서 안내드렸지만 대표님께서는 대표님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계셔서 이렇게 상품을 바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고객에게 문의를 받고 그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판매를 하는데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문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전부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공략하려면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만 있는 고객입니다. 네, 이러한 고객의 특징은 넓은 범위의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군 자체를 검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마케팅 중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면 이러한 고객들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 업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와 함께 마케팅 업체 추천, 이렇게 어떤 추천을 받으려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만 있는 고객은 아직 깊이 있게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검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선택한 비교 평가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표님의 상품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고객들은 불안 해결 단계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만 있는 고객들은 넓은 범위의 검색을 하기 때문에 추천 채널은 블로그, 그 다음 유튜브, 타겟팅 광고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걸 검색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품 종류를 검색하였을 때 대표님의 블로그가 나타나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 종류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상품 이름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검색량이 많지만 경쟁이 약한 키워드를 찾는 것이고 이러한 키워드를 찾는 방법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끝나고 그 해당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블로그 안내 드렸고 그 다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제가 아까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아랫부분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알고리즘을 공략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다음 타겟팅 광고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타겟팅 광고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30살에서 40살 사이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어떤 특정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어떤 마케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분들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겟팅 광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천 채널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이렇게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마케팅 목적을 상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고객의 문의 유도 혹은 DB 수집이 있습니다. 상품 직접 판매는 대표님의 상품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고객 문의 유도는 고객에게 정보를 받아서 그 다음 고객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의를 받을 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문의를 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고객이 더 문의를 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DB 수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DB는 데이터베이스, 즉 고객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고객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게 되고, 이것을 수집하는 목적은 대표님의 상품을 더 구매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전화번호를 수집한 다음에는 문자를 며칠 동안 자동으로 보내서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고,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직 이러한 DB 수집 과정을 진행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전화번호 수집과 이메일 주소 수집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주로 문자를 보내게 되고,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게 되면 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따라서 문자 마케팅과 이메일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문자 마케팅을 하는 방법과 이메일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선 이 비교를 보시고 대표님께 필요한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문자 마케팅입니다. 문자는 일단 문자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잘 확인합니다. 왜냐면 띠링 알람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번호를 잘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10명을 모으려고 해도 전화번호는 하나를 받으려면 2,000원의 광고비를 써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은 사람들이 잘 입력해서 1,000원만 써도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0명을 받으려면 문자는 2만원이 들고 이메일은 만원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더 잘 입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더 좋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제안을 하는 방법은 여기 제안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 여기 아랫부분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여 문자 마케팅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이메일은 사람들이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메일이 도착했더라도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는 잘 입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잘 확인하도록 더 좋은 제안을 해서 확인율을 높여야 됩니다. 즉, 고객에게 이메일을 확인하시면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고객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여 문자 마케팅과 이메일 마케팅을 간단하게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문자 마케팅과 이메일 마케팅 중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드신다면 현재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기 DB 수지까지 안내드렸습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만 있는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특징은 검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강제로 이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저는 유튜브와 타겟팅 광고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화면에 강제로 컨텐츠를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타겟팅 광고는 대표님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5초짜리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튜브 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한 밑으로 게시물을 내리다 보면은 3번에 한 번꼴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모두 타겟팅 광고가 가능합니다. 즉, 30살에서 40살 사이 사람들 중에서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광고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정밀하게 범위를 좁혀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타겟팅 광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대표님의 상품에 현재는 관심이 없지만 관심이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추천 채널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다음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이라면 대표님의 광고를 보더라도 바로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파격 세일과 같은 어떤 이벤트라면 그 물건을 보고서 이거 구매해야겠다라고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고가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나 본다고 바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목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의 문의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DB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의 문의를 받기 위해서는 문의를 해주시면 1대1 상담을 1시간 동안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혜택을 통해서 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 DB 수집은 문자 마케팅과 이메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여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 관심이 조금만 있는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 관심이 없는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세 번째,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사용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총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제가 마케팅이란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님의 상품을 분석하고 그 다음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내용을 준비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 채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도록 내용을 준비하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상품의 가격과 협업 기간에 따라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안내드렸고, 고객의 관심도에 따라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즉, 꿈의 결과와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 지연과 노력과 희생을 낮추면 더 좋은 내용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내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마케팅 채널을 사용하면 되는지 안내드렸습니다. 마케팅 채널은 회사와 고객이 만나는 플랫폼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메일 마케팅, 문자 마케팅 등 다양하게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채널은 대표님의 상품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객, 그 다음 관심이 조금만 있는 고객, 그 다음 관심이 없는 고객에 따라서 다른 마케팅 채널을 사용하게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안내를 드렸고,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블로그와 유튜브 키워드 광고를 사용하면 좋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조금만 있는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유튜브 타겟팅 광고가 좋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타겟팅 광고가 좋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사용하면 되는지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케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